한 기업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무려 71%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믿기 힘든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 거대한 기업 덕분에 국가 전체의 부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겉보기에는 완벽한 성공 신화를 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숫자 뒤편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부자가 될수록 정작 그곳에 사는 국민들은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0.74명으로 세계 꼴찌 수준이며 아이 울음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려 57개월 연속으로 태어나는 아기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은 이른바 국가 소멸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옆나라 대만, 그리고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만들어낸 충격적인 두 얼굴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세계 1위의 초우량 기업이 어떻게 자국 경제의 뿌리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만 놓고 본다면 대만은 분명 의심할 여지 없는 경제 강국이자 성공한 나라가 맞습니다. TSMC는 2024년 한 해에만 한국 돈으로 약 12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매출을 기록했으니까요. 영업이익률은 제조업에서 기적이라 불리는 45%에 달해 100원을 팔면 45원이 순이익으로 남습니다. 전 세계의 최신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 대부분이 바로 이 회사의 공장에서 탄생합니다. 경쟁자인 삼성전자가 추격하고 있다지만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격차는 사실상 비교가 민망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반도체를 설계하지 않고 오직 생산만 해주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와 2위 그룹의 차이는 9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통장 잔고가 불어나는 동안 대만 국민들의 평범한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대만의 합계 출산율은 0.4명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유명한 한국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로 지구상에서 아이를 가장 낳지 않는 나라가 된 겁니다. 대만의 젊은 세대는 결혼도, 출산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모두 포기한 채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과거 대만 사람들은 TSMC를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산이라며 호국신산이라고 자랑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자원을 집어삼키는 괴물, 탐식괴수라는 섬뜩한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TSMC가 대만의 인재와 자본을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모조리 빨아들이고 있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쏟아집니다. 실제로 TSMC 직원들의 급여 명세서를 들여다보면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2024년 기준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6천만 원을 넘겼고 입사 2년 차에 이미 1억 원을 가볍게 돌파합니다. 여기에 입이 떡 벌어지는 성과급까지 더해지는데 작년에만 무려 6조 2천억 원을 직원들에게 뿌렸습니다. 직원 1인당 평균구 2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보너스를 챙겨가니 연봉과 합치면 2억 원은 우습게 넘깁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보상이 담장 밖의 사람들에게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똑같은 공대를 나왔는데 TSMC 친구는 2억을 벌고 다른 회사에 간 나는 5천만 원을 버는 잔인한 현실이죠. 의사나 변호사, 교수를 꿈꾸던 엘리트들조차 전공을 버리고 모두 TSMC 엔지니어가 되겠다며 몰려듭니다. 국가의 미래를 다양하게 이끌어야 할 청년들이 오직 단 하나의 기업만 바라보는 기형적인 구조가 된 것입니다. 대만 주식시장에서 TSMC 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0%를 넘어 절대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비중이 한 기업에 쏠려 있는 셈입니다. TSMC 주가가 기침을 하면 대만 증시는 몸살을 앓을 정도로 국가 경제가 완전히 종속되어 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만 전체 제조업에서 반도체와 전자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 57.5%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의존도가 23%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대만은 사실상 반도체라는 칩 하나에 나라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위험한 현상을 1960년대 유럽의 사례를 들어 네덜란드 병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네덜란드가 북해에서 천연가스를 발견해 떼돈을 벌었지만 오히려 경제가 망가졌던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가스 수출로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자 환율이 급등했고 다른 수출품들은 비싸져서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돈을 많이 주는 가스 산업이 인력을 독점하자 다른 제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결국 화려한 천연가스 산업 하나만 남고 국가의 다른 산업 기반은 모조리 말라 죽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지금 대만에서 TSMC라는 거대 기업을 중심으로 그때와 똑같은 일이 섬뜩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TSMC가 수출을 너무 잘해서 벌어들이는 달러가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대만 달러의 가치가 계속해서 비싸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니까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수출 기업들의 제품 가격은 비싸지고 결국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습니다. 게다가 TSMC가 워낙 높은 임금을 주니 일반 중소기업들은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똑똑한 공대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전부 TSMC로 향하는데 누가 굳이 미래가 불투명한 다른 산업으로 가겠습니까? 입사 3년 차에 연봉 1억 5천을 주는 곳을 놔두고 연봉 5천만 원 주는 회사를 선택할 바보는 없습니다. 그 결과 관광업, 서비스업, 전통 제조업 등 대만의 다른 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에 허덕이며 서서히 죽어갑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TSMC 사원증이 없으면 인생에 희망이 없다는 절망적인 패배감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TSMC에 들어가지 못한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은 물가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압도적인 1등 기업이 만들어낸 역설. 기업은 화려하게 성공했는데 정작 나라는 병들어가는 현상입니다. TSMC가 대만을 집어삼키는 건 인재와 돈뿐만이 아닙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물과 전기도 블랙홀처럼 빨아들입니다. 반도체를 하나 만들려면 불순물을 완벽하게 제거한 초순수라는 깨끗한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이 물은 반도체 재료인 웨이퍼를 씻어내는 데 쓰이는데 티끌 하나만 있어도 불량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TSMC 공장 하나가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은 대만 전체 공업 용수의 상당 부분을 혼자 차지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대만이 비가 많이 오긴 하지만 산세가 험하고 물이 바다로 금방 빠져나가는 물 부족 국가라는 점입니다. 빗물을 가둬둘 저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 구조적으로 늘 만성적인 물 부족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에는 56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닥쳤고 대만 정부는 잔인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멈추지 않기 위해 농업 용수 공급을 강제로 끊어버리고 그 물을 TSMC로 돌린 것입니다. 농민들은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는 걸 보며 울어야 했고 경제를 살리겠다며 식량 생산을 희생시켰습니다. 전기 문제도 심각합니다. 반도체 공장은 1년 365일, 단 1초도 쉬지 않고 24시간 풀가동되어야 합니다. 잠깐이라도 전기가 끊기면 생산 라인에 있던 반도체는 전량 폐기해야 하고 그 순간 수백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2024년 대만 타이난 과학단지에서 발생한 6시간의 정전은 전력 공급이 얼마나 불안한지 보여주는 예고편이었습니다. 고작 6시간 동안 전기가 끊겼을 뿐인데 웨이퍼 3만 장이 손상되면서 순식간에 10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대만은 원래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았지만 2025년까지 원전을 모두 없애겠다는 탈원전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을 대체할 재생에너지는 턱없이 부족한데 그 사이 TSMC 공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를 잡아먹는 하마인 반도체 공장의 수요는 폭발하는데 정작 전기를 공급할 능력은 뒷걸음질 치는 딜레마입니다. 대만 경제의 생명줄인 TSMC를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공장을 돌리자니 인프라가 비명을 지릅니다. 결국 기업 하나를 더 키우기 위해 농업을 희생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나라의 다른 장기들을 떼어주는 꼴입니다. 이것이 바로 TSMC라는 거대한 괴물이 만들어낸 물과 전기를 둘러싼 대만의 처절한 인프라 위기입니다. 인프라 문제보다 대만 서민들의 피부에 더 와닿는 고통은 숨을 턱 막히게 하는 살인적인 집값 폭등입니다. TSMC 본사가 위치한 신주시의 집값은 지난 5년 사이에 무려 99%가 올라 정확히 2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는 보산구 지역은 더 심각해서 5년 만에 집값이 120% 넘게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TSMC 관리자들이 신입사원에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집 샀냐? 라는 것이 일종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직원이 빚을 내서 집을 사면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라도 최소 7, 8년은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연봉을 주지만 거액의 대출로 직원을 묶어두는 이른바 황금수갑 전략으로 인력을 붙잡아둡니다. 진짜 비극은 TSMC에 다니지 못하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집을 살 기회를 영원히 박탈당했다는 것입니다. 신주시에서 일반 월급쟁이가 집을 사려면 숨만 쉬고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6년을 모아야 가능합니다. 살인적인 집값으로 유명한 뉴욕이 7배, 싱가포르가 4배 수준인데 대만의 신주시는 그보다 훨씬 끔찍합니다. 대만 청년들에게는 TSMC에 입사해 평생 빚을 갚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깨끗이 포기하거나 두 길 뿐입니다. 집이 없으니 결혼을 미루고 결혼을 안 하니 아이를 낳지 않는 악순환이 대만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국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는 극소수의 부자와 집 없는 대다수 빈민으로 갈라진 병든 사회가 있습니다. 국내 문제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대만을 오랫동안 지켜주던 안보의 방패마저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만에는 세계가 TSMC 반도체 없이는 돌아가지 못한다는 믿음,
이른바 실리콘 방패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침공하면 미국 경제도 멈추기 때문에 미국이 반드시 대만을 지켜줄 것이라는 강력한 생존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TSMC 웨이저자 회장이 미국 백악관을 방문하면서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TSMC가 미국에 우리 돈 145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나흘 뒤 트럼프는 기자들 앞에서 돌변하여 대만이 우리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라고 비난했습니다. 145조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 보따리를 챙기자마자 투자자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 겁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한국에도 약간의 반도체가 있다며 사상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해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관세폭탄을 맞을 거란 노골적인 경고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트럼프의 솔직한 속내입니다. 그건 재앙이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반도체 사업을 계속할 위치에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이익만을 강조했습니다. 냉정하게 해석하면 대만이 무너져도 미국 땅에 공장이 있으면 미국은 괜찮다는 섬뜩한 메시지입니다. 실리콘 방패는 깨지기 시작했고 트럼프의 강력한 압박 속에 TSMC 공장들은 미국으로 빠르게 이동 중입니다. 이미 미국 애리조나 사막 한가운데 들어선 첫 번째 공장은 애플과 엔비디아의 주문을 받아내며 흑자를 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TSMC는 2030년까지 미국에만 총 240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거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핵심 기술만큼은 대만에 꼭 숨겨두었던 원칙을 깨고 최첨단 공정과 연구센터까지 미국에 짓기로 했습니다. 반면 자동차용 구형 반도체를 만드는 일본 구마모토 공장은 수요 부족으로 적자에 허덕이며 대조를 이룹니다. 대만 국민들은 미국 공장이 성공할수록 자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이 해외로 유출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만 본토에는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모두 미국으로 옮겨가는 국가 공동화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단순히 경제나 기술 유출을 넘어 2027년이라는 구체적이고 위협적인 숫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필 데이비드슨 제독은 중국이 2027년 이전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 위험한 시기를 데이비드슨 창이라고 부르며 침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으로 지목합니다.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시진핑 주석이 사연임을 확정짓는 정치적 분수령입니다. 미국 CIA 국장 역시 시진핑이 군에게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는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만군은 매년 실시하는 한광훈련 시나리오에 처음으로 2027년 중국 침공을 명시하며 비상에 걸렸습니다. 훈련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열흘로 2배나 늘릴 만큼 이것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그런데 섬뜩하게도 2027년은 TSMC의 해외 핵심 공장들이 일제히 가동을 시작하는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미국 애리조나 2공장, 일본 구마모토 2공장, 독일 드레스덴 공장이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이때 완공됩니다. 다시 말해 2027년이 되면 TSMC의 핵심 기능이 대만 밖에서 완벽하게 복제되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사라져도 반도체를 얻을 수 있으니 굳이 피를 흘리며 중국과 전쟁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대만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 실리콘 방패는 완전히 소멸하고 대만은 강대국의 체스판 위에서 버려질 수 있습니다. 대만의 비극적인 상황은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게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와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언제든 도태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한국 반도체를 언급하며 보조금 삭감과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산업에 국가의 모든 것을 걸었다가 몰락하는 네덜란드 병의 교훈을 뼈저리게 새겨야 합니다. 또한 영원한 우방은 없다는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미국만 믿고 안보를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핵심 기술을 뺏기지 않고 국내에 단단히 지키는 것만이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유일한 무기입니다. 세계 1위 기업의 성공이 오히려 국가의 재앙이 된 대만의 역설은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에 울리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화려한 반도체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이 서늘한 공포가 부디 한국의 미래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